처음 시작하는 게 사람부터 등록을 하죠. 그것처럼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도 어쩌다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 사람부터 등록해요. 근데 이건 시험에 왜 제가 쉽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사람 등록만 잘하면 끝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 등록이 어려워봐야 얼마나 어렵겠어. 그죠? 그래서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재 407페이지 보면서 같이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407페이지에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문제부터 보면 당사는 한국한의원의 백광현 한의사를 초빙하여 사원을 대상으로 금융침 시술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하여 소득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하시오. 자, 그럼 이번엔 사업소득자 등록하는 건데, 자, 이건 지급일자가 영수일자인데, 자, 이건 지급일자는 이 돈을 언제 지급했냐고, 영수일자는 원천징수를 언제 했냐라는 건데, 우리는 이 돈 줄 때 세금 떼고 받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일자고 영수일자는 진짜 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고 주기 때문에 같은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돈 지급한 날이 기속월하고 일한 달하고 지급하는 달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급일과 영수일은 동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 지급한 날에 세금 떼고 주니까. 그죠? 그리고 원천징수는 지급한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가 신고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5월 달에 일한 거 6월 달에 줬죠. 그러면 6월 달이 지급일이니까 7월 10일 날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가요. 자, 그리고 지금은 한국한의원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자죠. 그러면 꼭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소득 구분에 대한 건데 이거 알려줘요. 알려주면 문제는 다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소득 구분이 병의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첫 시작이 사업소득자 등록 클릭하고 이제 사람 첫 번째 코드 번호 1001번. 자, 백광현 한의사죠. 그럼 백광현. 자, 소득 구분에서 F2번 누르고 병의원 하면 나와요. 물론 지금 얘는 화면 제일 위에 있지만 F2번 눌러서 병의원 하면 소득 구분 있죠. 이것만 잘하면 끝이에요.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있고, 자, 그리고 사업장이 있어서 사업자 등록번호 쓰고, 상호는 한국한의원. 자, 그리고 주소가 소득자의 주소로 되어 있죠. 드란로 32길 101. 소득자의 주소 적혀 있으니까 소득자의 주소로 쓰고, 자, 여기까지 입력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입력 끝났으니까 창 닫고 이제 사업소득 자료 입력.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 지급한 게 5월 20일. 그럼 5월 20일이고 코드 부서는 없고, 자, 여기에서 코드에서 F2번 누르면 방금 등록했던 백광현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이제 귀속. 이 문제 미스났는데 5월 달에 했겠죠. 우리 금연친 시술은. 그럼 2020년 5월이고 지급일은 위에 적혀 있으니까 따라 그대로 나왔고 지급한 금액 12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정말 쉽죠? 처음에는 막 연말정산 급여 자료 입력 이거 나오면 좋겠어요. 막 이런 생각. 원정지수가 10점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세 문제 정도 나와요.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이제 양을 크게 하면 두 문제 나오는데, 그럼 세 문제 나오는데 처음엔 우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뭐 이런 게 좋아 보이다가 얘네들 하다 보면 얘가 두 개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자, 지금 얘가 끝이에요. 그럼 원정인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라 그러면
그냥 얘 5월 기속고 5월 달에 지급했죠.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여기 있는 거 가서 귀속 5월이다, 지급 5월이다 이렇게 쓰면 여기 사업소득 매월 징수로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하고 닫으면서 전향하면 끝이에요. 자, 사업소득은 우리 소득 구분만 잘하면 되겠죠. 문제에서 명시해 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 이제 409페이지로 가서 자, 이번엔 기타 소득 원천징수에 대해서 볼게요. 자, 다음은 2020년 5월 31일에 회사가 지급한 기타 소득이다. 기타 소득자 등록 및 자료 입력을 하시오. 기타 소득 일반 과세 대상이라 적혀 있는데, 자, 지금 강연료가 있고 사례금이 있고 원고료가 있죠. 우리 뭐 일시적 기타 소득이랬으니까 일시적 강연이나 원고료는 뭐 60% 추종 경비다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사례금 경비 있을까요? 사례받는데 무슨 경비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필요경비 없이 들어갈 거예요. 자, 위 세 명은 거주자이며 회사 고용 안 되어 있고 귀속월은 5월, 지급 연월일과 영수일자는 동일하다. 자, 그럼 자, 기타 소득자도 사람부터 등록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부터. 자, 그럼 기타 소득자 등록 클릭하고, 자, 이 창은 우리 기타 소득에 대해서 우리 그 원고료나 이런 것들 경비율이 과거에 80%였다가 70%로 바뀌고 70%였다가 지금처럼 60% 바뀐 거예요. 그거 지금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다 60%니까 얘는 취소하고. 자, 그럼 첫 번째 이경우 씨부터. 자, 그럼 1002번 이경우. 자, 1번 거주자. 그리고 이제 소득 구분에서 저기서 F2번에서 강연료면 강연이라고 치시면 강연료 등이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자, 그리고 이것도 꼭 해줘야 돼요. 소득자 구분 실명은 F2번 눌러보시면 111번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법인이면 아래에 211번 내외국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면 지금은 개인이니까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쓰고 0번 실명 1번 개인이다. 그럼 알아서 필요경비 60%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소득자의 주소. 왜 우리 소득세법에서 소득자의 주소를 쓰냐면 이 소득에 대해서 납세지가 우리 소득자의 주소지로 가기 때문에 항상 이건 적어줘야지 그쪽 관할 세무서로 이관이 돼요. 자, 그럼 이 경우고 경위대로 1. 자, 그럼 이제 이경우 씨 거 끝났고 사람 등록하는 거 지금 이것만 들어와 있으면 돼요. 거주자, 소득 구분,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실명, 개인, 주소 이렇게만 썼어요. 자, 다음 1003번 최종필. 소득 구분은 이번엔 사례금이죠. 옛날에는 사례금 없을 때는 필요경비 없는 기타 소득을 선택했는데 지금 현재는 사례금이라는 소득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례금도 사례금으로 쓰고 내국인이고 소득자 구분은 또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실명, 개인. 이렇게 하면 또 최종 필시도 사례금이니까 필요경비율이 안 나오죠. 자, 다음
권영희 1004번. 이 사람은 원고료 등. 다 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기타 소득자 등록했으니까 이제 창 닫고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지급을 5월 달에 했죠. 5월 31일 날. 자, 첫 번째 이경우 씨 F2번 눌러서 이경우. 자, 기속월 확인하고 5월 달 맞죠? 그럼 지급 총액이 240만 원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60% 필요금 비율 소득자 등록할 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죠.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실제 필요경비가 2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 추정 필요경비라는 건 실제 필요경비를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60%까지 인정해 줄게요. 근데 실제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게 200만 원 들었으면 실제 필요경비를 적용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출된 경비가 200만 원 있다고 문제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을 200만 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추정 경비보다 실제 지출 경비가 더 크면, 작으면 추정 경비 방금 144만 원 그대로 받는 게 나온 거고, 그래서 여기 추정 경비 나오는 것까지 보고 이것보다 실제 지출된 게 더 많이 제시가 되면 그걸로 바꿔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뺀 나머지 소득 금액에다가 20%를 곱하죠. 자, 다음 최종필 가서 최종필은 사례금 100만 원 받아갖고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없으니까 그냥 100만 원의 20%인 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권영희 이 사람도 이제 300만 원이고 180만 원이 필요금비인데 뭐 많으면 수정을 해주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거 하나만 볼게요. 자, 어제 우리 근로소득 할 때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이야기하면서 퇴직 전에 받으면 근로소득, 퇴직 후에 받으면 기타 소득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직무발명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800만 원을 받았다 볼게요. 그러면 기타 소득자에서 자, 얘는 예를 든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우리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기타 소득으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기타 소득 자료 입력에 이제 나나나 씨가 왔죠. 31일이라면 그럼 800만 원 받았는데 우리 비과세 얼마죠? 직무발명 보상금 500만 원이죠. 근로소득이든 퇴직소득이 500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비과세 쓰는 칸 있나요? 없죠. 그래서 비과세는 여기는 그냥 대놓고 전부 다 20%할 거예요. 직무발명 보상금 필요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800만 원 줘놓고 20% 떼가는 건 너무 과하죠. 그래서 500만 원 빼고 여기는 비과세 빼고 쓰는 거예요. 300으로. 기타 소득에서는, 근로소득에서는 우리 비과세 항목 만들어 가지고 우리 800만 원 쓰면 500원 비과세, 300원 과세로 갈 건데 여기에는 비과세 따로 쓰는 게 없기 때문에 300만 원 비과세 500 뺀 나머지만 여기에 써주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타 소득자도 했고, 자, 이제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우리 퇴직소득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중간정산하고 이제 퇴직소득 퇴직금 주면서 우리가 퇴직금 원천징수하는 거 볼게요. 여러분은 사람들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 정상이지. 어제 했는데 그죠? 저는 오늘 여러분 만나기 몇십 분 전에 바꿨기 때문에 없어요. 하지만 상관없어. 자, 교재 412페이지. 어차피 여러분도 김도희 씨를 또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저와 같이 김도희 씨만 만들어서 1월달 월급만 넣어보세요. 1월달만 지금 여러분 있는 그대로 급여 명세서 있죠. 자, 전 지금 여러분 먼저 김도희 쓰고 306번 주민등록번호 입사 보소액 넣어야 사회보험료가 나오죠. 자, 일단 퇴사일자 쓰지 말고 사람만 등록해서 5월달 말고 4월달까지 월급만 넣으세요. 4월까지만. 여러 달 하셨나요? 다른 사람 다 있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김도희 씨만 1월달 월급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위에 지급일자 눌러서 4월달까지 복사할게요. 지급일자 눌러서 아래 다중복사 누르고 그리고 1월부터 4월 당월 지급해서 아래 다중복사 누르고 1월부터 4월 당월 지급해서 복사. 그럼 일단 4월달까지 월급이 되었죠. 그리고 2월달에 180만 원만 상여 더 줍시다. 자, 지금까지 한 작업이 시험 때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5월달에 잘라라고 이야기해요. 월급 주면서 정산해라고. 그래서 시험 때 들어와 있는 자료가 딱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매달 이런 식으로 소득세를 지금 원천징수 당하고 있죠. 4월달까지. 이게 이제 기납부세액이 되고 5월달에 정산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준비됐나요?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시작할게요. 자, 자료 보면 자, 김도희 씨가 퇴사했대요.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없으니까 우리 안 넣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반영하고 이건 근로소득 중도퇴사정산하고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시오. 아래 퇴직금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김도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 외에 특별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럼 근데 가족 없으니까 자기 거에 대한 거 150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월부터 5월에 급여 자료 뭐 아래 쓰고 2월달 상여까지 다 한 거니까 자 그럼 이건 급여에 대한 거고 아래 자료 보면 그만둔 날이 5월 31일이죠. 그리고 퇴직금 지급한 날이 5월 31일. 그만두는 날 주는 경우는 잘 없지만 얘는 그렇다고 적혀 있는 거고 자 퇴직금 지급액 있죠. 자 우리 퇴직금에서 비과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비과세가 없다는 건 회사가 직원이 그만두는데 돈 주면 다 과세 대상 퇴직금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세 대상 소득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여기에 있는 위로금이라는 거 있죠. 위로금 혹은 전별금이라고 하면서 주는 게 있는데 이걸 회사가 주면 무조건 과세예요. 그냥 회사가 주면 다 과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전별금이나 위로금이 직원들이 각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직원들이 모아주냐면 회사가 어려워서 누군가 나가야겠대.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누가 나가기로 하면 다른 직원들이 돈 각출해가지고 전별금 형태로 주는 거예요. 이건 회사가 주는 거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회사가 주면 전부 다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지금 이 사람은 760에 40이니까 800만 원이 퇴직금 과세 대상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직원이 그만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원 등록 가서 퇴사 일자를 먼저 쓰는 거예요. 사원 등록에 김도희 씨 클릭해서 그만둔 날짜 2020년 5월 31일이다라고 쓰고 5월 31일 하셨죠? 그럼 이제 퇴사자 붙었으니까 급여 자료 입력 가서 5월달 급여 우리 5월 31일이다. 아니요라고 그냥 하시고 김도희 씨만 쓸 거니까 아니요랬는데 붙어왔어. 자, 그럼 김도희 씨 여러분들이 그냥 불러와줬나요? 그럼 위에 재계산 누르세요. 왜냐하면 그만두는 달에 이러면 안 되거든. 자, 재계산 위에 누르셔서 그냥 전체 선택 계산. 시험 때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가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4월달까지 원천 징수한 거 이제 세금 계산해서 돌려줄 건지 더 받을 건지 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거 누른 거예요. 위에 재계산. 다시 계산하니까 얘 없어져야 되죠. 복사됐으니까 앞에 소득세 나왔던 게 그대로 따라 들어온 거야. 자, 여기까지 하셨죠? 그럼 원래대로 입력하면 엔터 치면은 소득세 입력하는 칸에서 이렇게 창이 지금도 뜨는데 안 뜨면 여기에 중도퇴사자 정산이라고 누르시면 이제 소득세 계산하기 위해서 뜨는데 지금 이 사람은 4월달까지 세금 떼어 있는데 지금 연말정산 내역 아무것도 없어도 결정세액이 0원인가 봐. 그래서 전부 다 돌려줄게라고 됐죠. 이걸 이제 급여 반영 눌러서 급여 반영 그러면 이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하는 건데 마이너스니까 다시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 중도퇴사자 정산에 대한 거는 자,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시킬 수도 있으니까 자, 얘 클릭해서 지금 5월달 거를 5월달로 가보면 아니요라고 해야 보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만큼 지금 근로소득에 우리 원천징수 나온 거 돌려줬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쓸 퇴직소득은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라고 칸이 따로 있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창 닫고 이제 퇴직소득 자료 입력으로 가서 퇴직소득 자료 입력 찾으셨나요? 자, 이 위치로 가서
자, 지금 5월 달이죠. 5월 달. 그리고 1번 근로소득자고 4번에서 F2번 누르면 저는 지금 김도희만 썼는데 여러분은 전부 다 나오죠. 왜 전부 다 나오냐면 그만둔 사람 아닌데도 나오는 이유가 그 퇴직금 중도정산이 원칙은 금지인데 그런데 퇴직금 중도정산 해줄 수 있는 경우가 내가 입증하면 우리 가족이 집 샀는데 대출금 때문에 힘들어. 혹은 우리 생계가 힘들어. 이걸 입증하면 그런 사람한테도 퇴직금 주고도 못돼. 이건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죠. 옛날에 중도정산 못하게 한 거는 회사들이 퇴직금을 작게 주고 싶어서 계속 꼬셨어요. 직원한테 중도 환급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러다가 직원들이 많이 꼬여가니까 법이 못하게 그런 거야. 그런데 이거는 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 퇴직소득자 김도희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중간정산이 아니고 일반 퇴직이다. 자, 그럼 첫 번째 퇴직금 귀속된 거는 그만둔 달이에요. 이 달은 귀속 연월은 퇴직소득의 귀속 연월은 우리 그만둔 해, 퇴직한 달. 그리고 영수일자는 퇴직금 지급한 달. 만약 6월 따졌으면 6월이겠죠. 그래도 귀속은 그만둔 게 5월이니까 5월이 되고 그럼 여기에 이제 그다음 어떻게 그만뒀는지 시험 때 무조건 알려줄 거예요. 뭐 정리해고했다, 자발적 퇴사다. 그럼 아무 말 없어서 얘는 좀 미스가 났는데 그냥 자발적 퇴직이다라고 보고 그다음 체크하실 게 퇴사한 날짜, 그만둔 날하고 퇴직금 지급한 날하고 얘 둘이가 틀릴 수 있거든. 그럼 그 날짜를 맞춰서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만둔 날, 퇴직금 지급한 날. 이 왼쪽에 퇴사의 지급이 적혀 있잖아요. 자, 놓치지 마시고 과세 퇴직급여 적혀 있죠. 이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웬만하면 비과세 없다. 다 과세 대상 퇴직급여다. 있는 거 다 대서 써라. 직원들끼리 모아서 줬다는 말 없으면 그런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 합치면 800이니까 8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얘도 별거 없죠. 자, 근데 우리 문제 없는데 한 가지. 자, 이 직원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만두면서 IRP로 가입한다고 볼게요. 퇴직연금 상품,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과세 이연시키게. 퇴직연금 상품 가입하면 지금 퇴직소득 낼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연금회사가 줄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사람 800인데 이 중에 400을 IRP로 해가지고 연금회사에 전환시켰다면 여기에 연금회사 입력한다면 나나 뭐 생명이고 사업자 등록번호 있을 거고 계좌번호 쓸 거고 그리고 입금한 날짜가 그만둔 날짜 일자로 할 거고. 자, 여기서 이 금액 잘 보세요. 원래 우리가 다 주면은 800인데 이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400만 원을 IRP로 가입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400만 원이다라고 쓰면 소득세가 줄어들어 버리죠. 이건 이제 과세 이연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연금 형태로 받을 때 하겠다. 이연을 미루로 보낸 거죠. 보내는 걸로 여기 빠지게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 상품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800 중에 400에 대한 이 금액만 원천징수하면 돼요. 이 금액만. 그리고 확정급여형에 가입돼 있으니까 일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빼먹지 말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날짜도 있으면 써주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확률 이거 나오면 얘 나올 확률도 매우 높은 거니까 얘 빠뜨리지 마시고 쓰시면 돼요. 기승가에 퇴직금 나오면 얘 나와요. 이제는 아래쪽에.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가서 5월부터 5월, 5월부터 5월 하면 이번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나오게 됐죠. 그죠? 자, 우리 전월미환급세액 있으면 여기에 쓰죠. 근데 지금은 우리 마이너스 떠서 마이너스 뜬 거 맞나?
아니네. 내야 되네.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아직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자, 마이너스는 그럼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416페이지로 갑시다. 이제 금융소득. 자, 금융소득에서 이자 소득 있죠. 이자 소득에서 자,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일반은 14%,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 원칙인수 세율이 일반이라는 건 사채, 뭐 이자, 할인액이라든지 이런 걸로 받는 건 14%예요. 그리고 배당 소득에서는 자, 배당 지급할 때 이거 배짱 이거. 자,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개인한테는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14%를. 그런데 법인한테는 원천 징수를 안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입력 안 함. 여기에도 법인한테 배당할 때는 안 해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내용 문제를 보시면 소득자별 이자 소득 지급 내역이고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죠. 그래서 개인이고 법인이라 하더라도 다 입력하는데 만약 이게 배당이었다면 입력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법인은 그럼 개인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일반전 배울 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법인한테는 원천징수 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배당 지급할 때 개인한테 주는 부분만 원천징수 14% 해가지고 예수금 정리하고 주는 문제 풀려 있죠. 그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자, 우린 다 하나인데 다 다른 서로 다른 문제로 느끼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이자 배당 금융소득도 사람을 등록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은 여기 보이시죠? 사람 등록은 기타 소득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도 기타 소득자 등록하고 이자 배당 소득자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험 때 문제에서도. 그럼 기타 소득자 등록 가서 자, 아래에 지금 1005번 조정래 거주자고 소득 구분은 F2번 눌러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이건 개인이죠. 개인 주민등록번호 실명 개인이다. 그리고 동평로 47 다음 1006번 주식회사 성훈 거주자 이번에도 비영업 대금의 이익 주민등록번호 없고 사업자 등록부서는 소득자 구분에서 이번에는 내외국인 사업자 등록번호고 실명이고 법인 이번에
이 앞에 개인들 때하고 차이가 이거의 차이죠. 이 두 개.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번호로 하셨죠? 자, 혹시 해서 그냥 하나만 더 보면 만약에 자, 이 사람이 배당을 받죠? 그러면 코드를 251번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 건설이자 이걸로 소득 구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배당 받을 때는 배당 지급할 때는 지금 여기 소득 구분 선택할 때 배당자 지급하면 이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배당 쳐서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 건설이자 배당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의 이자율 몇 원천 징수 세율 몇 %라고 그랬죠? 25 기억하시고 있죠? 자, 그럼 5월 31일 날 지급했네요. 자, F1 눌러서 처음에 조정래. 자, 시험에서 아무 말 안 하면 금융상품명, 뭐 과세 구분, 조치 특례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채권 이자 구분이면 이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이거 있을 리가 없고 채권 가지고 이자 받을 때에 그 이자 구분, 이자 기간 쓰면 이때는 14% 일반 세율 받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대상이 아니고 이자 준 거 200만 원이죠. 자, 방금 몇 %라 그랬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 안 나와서 써야 되니까 안 나와서 여러분 직접 써야 되니까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제 생각에는 컴퓨터 어려운 것 같아. 왜 오류라고 말하냐면 다시 아래에 F2번 눌러서 성훈하고 성훈은 법인은 500만 원 쓰면 나와요. 근데 개인이 안 나와요. 근데 꽤 오래됐는데 그대로 있는 거 보면 뭐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못 찾겠어요. 그래서 25% 비영업 대금이 이건 25%다. 뭐 이거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개인인 경우에는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잘 봐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가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5월부터 5월부터 5월 뭐야 연도가 틀렸구나. 자, 그래서 아니요라고 했어요. 자, 금융소득 있는 쪽으로 가서 뭔가의 이상함을 찾아보세요. 뭐가 이상하죠? 그렇죠. 법인이 없죠. 성운가 500만 원짜리가 안 들어갔죠? 왜 안 들어왔을까? 왜냐하면 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내용에 세로로 적혀 있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하는 건 개인이잖아. 지금 우리 성우는 법인이죠. 이해가시나요? 법인은 여기 말고 부표로 가서 위에 탭, 부표 탭, 부표 탭으로 가서 자, 화면 쭉 제일 아래로 내리면 법인 원천이라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거주자 개인의 여기에다가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직접 이거 작성해 본 적 있으신 분 있나요? 시험에서 다 불러오기만 하는데 작성해서 줄 때에 여기 부패서 써가지고 이쪽으로 띄워버려요.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 할 때. 이 얘기는 법인 원천의 내국법인의 비영업 대금의 이익 있죠. 여기에 한 개 500만 원. 방금 원천징수세 여기 얼마였죠? 125만 원. 이렇게 법인 거는 여기 써주셔야 돼요. 있죠? 법인 거는 여기 부표 쪽에서 써서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들어왔죠. 법인 내외국인 원천이라고 해서 방금 쓴 게 들어와 있죠. 이해 가셨나요?
정말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421페이지 있는 게 지금 제가 설명한 거니까 421페이지 보시면 지금 범위 원천하는 거 예, 안 나왔으니까 거기서 바라고 책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위치 내용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 전월미환급세액 있으면 여기 쓰는 거 아시죠? 자, 이건 국세 서식이에요. 지방소득세 없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는 국세 신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으면 지방소득세 포함이면 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우리가 이제는 저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이렇게 썼어요. 10배 가니까 딱 맞아 떨어지나? 왜 이렇게 쓰는 대로 지 맘대로 나오지? 죄송해요. 잠시만요. 자, 이거 말고 자, 잠깐 이거 하나 가지고 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같은 게 있어서 중도 퇴사자가 생겨가지고 우리 이런 경우 있겠죠. 자, 방금 그냥 괜히 나왔었는데 한 명의 급여가 있고 그리고 중도 퇴사자가 한 명이 있어서 뭐 500만 원에 마이너스 5만 원이다라고 하면 결과값은 마이너스로 해서 다음 달로 넘겨야 되죠. 자, 이거에서 환급 신청을 안 한다라고 말 적혀 있는 것들은 이대로 차월 2월에서 다음 달에 정기 2월 할 건데, 그런데 환급 신고를 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환급 신청액 있죠. 여기에다가 왼쪽에 적혀 있는 차월 2월의 환급을 그대로 22,440원이라고 왼쪽의 금액을 그대로 써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환급 신청한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 전월미환급세액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쓰잖아요. 여기 12번에 그런 것처럼 얘도 20번 보고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하도 이것만 나오니까 얘는 TAT 1급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전산세무 1급이 TAT 1급 해가지고 재미 보는 건 다 따라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오면 여기 써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기본 예제는 다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게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해보려고요. 자, 뭐냐면 자, 시험에도 지금까지 역대 한 번 나왔는데, 자, 우리 연말정산했는데 세금 내야 되는 사람 있죠? 자, 그거 분납되는 거 아시나요? 연말정산했는데 환급 받는 게 아니라 납부할 수 있잖아요. 그 납부하면 분납 몇 개월 되죠? 3개월 돼요. 3개월. 자, 그게 문제가 나왔어요. 설정하는 거. 그래서 그 기출 문제 하나 풀어보고 싶시다. 653페이지로 갈게요. 회사는 1181 주식회사 백제. (653페이지) 2번 문제요. 다음은 영업부 부장 정중화의 2019년 말 연말정산 결과와 2020년 2월 급여 자료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6월분 급여 대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필요한 경우 수당 및 공제 사항을 반드시 등록하시오. 야, 우리 세무 1급인데 소득세에서 7점 주는 거 뭐 많이 시켰다는 의미가 점수에서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정중화의 2019년 급여는 6천만 원. 이따가 이 정보 쓸 거고. 자, 연말정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 연말정산했더니 결정세액이 있고, 그러면 이 금액만큼 더 납부해야 된다고 정해진 거죠.
이거 우리 어제 어떻게 보는 건지 이야기했었었죠. 원천징수 당한 거, 원천징수 세액 결정 난 거. 그래서 이만큼 원래 마이너스가 떠야 환급 받을 건데 플러스가 떠서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150만 원을. 자, 2020년 2월 급여 명세서 다음 같고 식대는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업무 사용, 별도 예비 지급 안함 비과세. 그리고 마지막에 2019년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 중 150만 원은 분납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 글자가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분납하는 걸로 신고했대요. 자, 문제는 2월분 급여 대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이에요. 자, 그럼 먼저 급여 자료 입력 가서 순환공제 가고 일단 급여부터 맞춥시다. 가족수당이 있고 그 다음 야간 근로수당, 월차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나머지는 없네요. 공제도 특별한 거 없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확인해서 2월달 급여 2월 말일날 정중화 월급부터 쓰고 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정도퇴사정산 옆에 화살표 있죠? 화살표 위에. 그래서 분납 적용이라고 있죠. 분납 적용, 분납 적용 클릭하고 그리고 정중화 체크하고 지금 연말정산 불러오기 해봐야 없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 앞에 네온박스 체크하고 150만 원, 지방소득세 15만 원 썼나요? 썼으면 아래 분납 환급 계산 버튼 클릭하시고 아래 분납 환급 계산 있죠? 클릭하면 3등분 나눌 거예요. 일단 오른쪽 쭉 하면 3등분 나눠놨죠? 하셨나요? 그러면 아래 분납 적용 그럼 이제 확인 누르면 이제 오른쪽 위에 분납이라고 마크 떴죠? 확인되셨죠?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가서 2월달 거 작년 거니까 올해 2월달 쓰는 거죠. 분납 적용하시겠습니까? 예. 하셨나요? 들어오셨죠? 이렇게 들어왔나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연말정산 있죠? 한 명이잖아. 그죠? 이 사람 총 지급액이 얼마였죠? 문제 제일 위에 6천만 원. 이 사람 소득세 총 얼마였죠?
65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건 방금 우리 입력한 게 반영이 돼서 온 거고, 신고할 때 이 금액인데 분납한다는 게 다음번에 낼 걸, 앞으로 이제 우리 법인사 때 이야기 나올 거예요. 계속 뒤에 분납액이라고 표현하는 건 다음에 낼 것 뜻이에요. 분납액이라는 글자는 다음에 낼 거. 납부금액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납시키고 막 그럴 건데, 분납액 쓰는 칸이 다음에 쓸 금액, 이거 쓰는 게 분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쓸 때 좀 이해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창 닫으면서 저장하면 끝이에요.